마지막으로 치매 후기, 정말 자아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단계에서의 소통법인데요. 이때는 언어를 생산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몰라, 싫어, 고개를 젓는다든지 까지 단어밖에 구사를 하지 못하고, 이때 가족들은 이런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입니다. 얼마 전 가수 태진아 씨가 방송에서 아내 옥경이 씨의 알츠하이머 투병을 공개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많은 응원을 받았죠. 저도 이 방송을 봤는데요. 자신이 누구냐고 묻는 태진아 씨의 질문에 아내분이 선뜻 답을 못하면서 머뭇거리기만 하고, 또 이런 아내를 바라보는 태진아 씨의 슬픈 표정이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도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 태진아 씨의 심정이 어떨지 조금은 느껴졌던 것 같아요. 태진아 씨처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알츠하이머 환자와의 소통입니다. 환자와 대화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알츠하이머 환자 대부분은 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언어 능력 저하를 겪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뇌의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측두엽에 손상을 입기 때문인데요. 언어 능력의 저하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단어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요. 대화 중에 자꾸 말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런 언어 문제가 반복되다 보면 일상적인 대화의 흐름이 끊기고 점차적으로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환자 대화 능력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또 알츠하이머 환자의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들의 감정적인 대응도 이 환자와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죠. 그렇다면 이 알츠하이머 환자와의 소통은 우리가 그냥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제가 상담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 친할머니께서 6개월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하는 엄마 대신 저를 돌봐주셨어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는데요. 최근까지 수험생이던 저를 위해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걸 숨기셨죠. 이제 시험도 끝나고 여유도 생겼으니까 할머니를 찾아뵙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또 함께 산책도 가고 싶은데, 혹시나 대화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저를 답답해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두려움이 앞섭니다. 말씀드린 상담 사례처럼요, 알츠하이머 환자를 둔 가족들은 환자와의 대화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환자의 곁으로 가는 걸 꺼리거나 어떻게 대해줄지 몰라서 당황해하죠. 하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쉽지 않지만 환자의 상태를 직시하고 이 환자와의 눈높이에 맞춰서 언어적인 것 외에 좀 비언어적 소통 방법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요, 알츠하이머 환자와의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치매 환자와의 소통은 쉽게 생각하시면 어린아이와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알츠하이머 환자와의 대화 시에 지켜야 될 몇 가지 소통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들어주고 집중한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의 체면을 살려줍니다. 세 번째로는요,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네 번째,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말투를 갖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남아있는 소통의 가능성을 전부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소통 규칙을 지키면서 알츠하이머 환자와의 대화에 성공했다면, 다음으로는 초기, 중기, 후기, 알츠하이머 치매의 중증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달라지는 소통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 초기 단계인 위태로운 자아 단계에서의 소통법입니다. 초기 치매 단계에서는 환자가 올바른 단어를 찾는 게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정확하게 표현했던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면서 그거 어디 그 누구 있잖아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이때 가족들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재촉하지 마시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서 환자분이 단어를 떠올릴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대화 중간에 잘 생각이 안 나니까 환자분이 막 다른 말로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아니 왜 말을 바꾸냐 질문을 하지 말고 이유를 묻지 말고 그때 환자가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서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 중기 단계에서의 소통법입니다.
이때부터는 말수가 전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비슷한 문장과 단어의 반복도 많아지고 단어 선택은 점점 더 부정확해지죠. 이때는 환자의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고 최대한 간략하게 말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환자분의 체면을 구기지 않아주는, 환자분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치매 후기, 정말 자아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단계에서의 소통법인데요. 이때는 언어를 생산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몰라, 싫어, 고개를 젓는다든지 몇 가지 단어밖에 구사를 하지 못하고, 또 내가 들었던 낱말이나 문장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데요. 이때 가족들은 이런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이 환자의 말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읽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말이 없어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고 환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행동이나 몸짓으로 가족의 의도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꼭 안아주기도 하고 볼에 뽀뽀해 줄 수도 있고 쓰다듬어 줄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 환자가 필요로 하는 걸 다 해결해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막 캐묻거나 대화하지 않고 그저 환자 곁에 있어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환자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요. 언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도구이고요. 언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중요한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죠. 이와 같은 상황은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간병인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데요. 환자가 점차 말을 잃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가족들은 보이지 않는 벽과 마주하게 되고, 또 원활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이 갈등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쌓이면요, 가족 내부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때로는 서로 감정적으로 폭발하다가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환자분뿐만 아니라 이 간병인과 가족들의 마음 챙기는 것도 꼭 필요한데요. 이 간병인과 가족들은 치매와 그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내가 바꿔줄 수 있는 것, 도와줄 수 있는 문제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자신이 좀 해줄 수 없는 것,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자세를 가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즐거운 일을 꼭 하세요. 돌봄에 있어서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자기의 스트레스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분노, 절망감, 궁지에 몰린 기분이나 죄책감이 든다면 꼭 주저하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셔서 내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털어놓고 상담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해야 내가 돌보는 가족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프랑스 남서부에 있는 랑데 알츠하이머 마을의 모든 주민들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요양시설인데요. 사실 이곳의 주민들은 병원이 아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마을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공원도 산책하고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하기도 하고요. 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기 전과 같은 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가 있죠. 이 마을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은 이런 공동체적인 생활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인지기능 저하도 더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치매 환자들이 돌봄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지기능 저하가 가속화되는 일이 많은데요. 이곳에서는 그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니까 가족들의 죄책감과 불안감도 급격히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마을 주민들이 돈을 내지만 일반 요양원과 비슷한 수준인 이곳의 운영비는 주로 프랑스 지방 정부가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지역 정부가 마을 설립에 1,7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281억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시급해 보이죠?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지원과 투자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이었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